안녕하세요, 신자스입니다. 쇼핑몰 창업 꿀팁 세 번째 영상인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 아이템 선정할 때 원칙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드렸다시피 아이템을 선정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아이디어 얻기 첫 번째,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일본에서 대박난 아이템, 영국에서 대박난 아이템,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아이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해당 나라에는 팔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팔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새로 아이템을 찾으신다면 일단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해당 국가에 있는 아이템을 수입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히트 상품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그 히트 상품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상품들에 있는 아이디어, 왜 히트했는가, 이 상품이 왜 그 나라에 인기가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시다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단점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없는 상품들을 새로 개발해낼 수도 있고요. 특히나 네이버나 쇼핑 사이트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서 일본 히트 상품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일본은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생활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히트한 아이템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히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좀 사업을 잘 하셨던 분들 보면 일본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셨다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와서 런칭하신 다음에 성공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일본에 유행한 패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동대문 상인들이 많이 카피해서 팔았었죠. 화장품이나 패션 쪽은 이제 K-뷰티, K-스타일, K-팝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좀 앞서가는 추세라 오히려 요즘에는 일본에서 많이 따라하긴 하는데 일본에는 굉장한 아이디어 상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히트한 상품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해 와서 판매해도 꽤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요즘에 아시다시피 직구나 구매 대행이 원체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 오지 않으면 고객들이 해외 사이트 아마존 혹은 일본 라쿠텐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있어서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예전에 제가 봤던 기사로는 유명한 회사는 무조건 선진국에서 히트한 아이템을 개발도상국이나 그보다 좀 떨어지는 후진국에 런칭시켜서 사업을 키운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큰 기업에 되파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라나 인종에 따라 생활 관습이 달라서 선진국에서 히트했다고 해도 후진국에서 무조건 히트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부분 선진국에 히트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히트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히트한 상품을 동남아나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 역으로 수출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수출 쪽이기도 하고 유통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선정 아이디어 얻기 두 번째, 현재 존재하는 상품이지만 개선할 수 있는 상품. 기존에 있는 상품인데 소비자가 불만족스러워 하거나 딱히 불만족스러워 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만 개선하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아마 그런 아이템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케찹이나 요즘에 마요네즈 통 같은 걸 보시면 예전에는 뚜껑이 위에 달린 제품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아이디어화 되면서 뚜껑이 밑으로 가고 거꾸로 놓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했지만 사용하다 보니 마지막에 남은 케첩을 짜내기가 힘들었고 이 부분을 개선한 게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소비자 만족도도 훨씬 높아졌고 이 용기 회사도 대박이 났죠. 그리고 다이슨 선풍기 한창 인기를 끌었죠. 지금도 물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풍기는 무조건 날개가 있고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오죠. 기존 선풍기가 특별히 단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좀 부주의한 상황에서 손가락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을 다이슨 선풍기는 해결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고가 전략과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세련되고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까 특별히 기존의 상품에서 다이슨 선풍기가 바람이 시원하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개선했고 이거 하나가
약간 트렌드한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이 선풍기도 대박이 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꾸로 용기 같은 경우엔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확실히 해결한 제품이죠. 기존 케첩병의 경우 마지막에는 정말 힘들게 짜냈어야 되는데 이 거꾸로 용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가 됐죠. 다이슨 선풍기 같은 경우엔 소비자들이 기존 선풍기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나 혹시나 좀 부주의한 상황에 선풍기 날에 좀 손이 다칠 수도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다이슨 선풍기 자체가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죠. SNS에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와서 이 다이슨 선풍기를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한 번쯤 만져보고 싶어하는, 써보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트렌드한 아이템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기존에 있는 모델을 이런 식으로 약간만 변형을 해도 충분히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하나 더 들려드릴게 히트텍입니다. 옛날에만 해도 겨울에 내복 입고 다닌다? 뭔가 조금 약간 어르신 느낌도 나고 약간 꺼려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요즘에 겨울에 좀 추우면 너 히트텍 안 입었어? 히트텍 입어. 히트텍 따뜻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좀 왜 안 입냐? 약간 이런 식 문화가 형성됐을 정도로 히트텍이 준 이 겨울의 이 트렌드가 엄청납니다. 히트텍이라는 건 기존 내복에서 크게 다를 바 없죠. 하지만 약간의 발열 기능이 포함된 원단으로 만든 기존 내복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히트텍으로 하고 외국 모델과 세련된 느낌의 코디와 또 모델 사진과 영상들을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내복이 더 이상 창피한 아이템이 아니구나, 저 하나만 입어도 따뜻하구나, 이렇게 되면서 히트텍이 기존 내복과 다를 바 없지만 여러가지 마케팅 또 원단 소재의 개발로 인해서 하나의 또 패션 아이템 소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아이템을 봤을 때 마케팅 측면적인 부분도 있고 소비자의 불만족도를 개선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마케팅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분명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시려면 기존에 흔히 쓰던 사물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늘 좀 개선해 보려는 생각으로 보셔야겠죠. 아이템 아이디어 얻기 세 번째,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어라. 첫 번째 해외 쪽에서 정보를 얻으라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이거와는 조금 별개로 일상생활 속 혹은 전시회, 창업 박람회 이런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혼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읽고 또 주위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해도 개인의 정보 습득 범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고 많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게 취미에서 아이템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도 운동을 좋아하시다가 운동 관련 쇼핑몰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저는 좀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바이크를 타시다가 바이크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운동을 하시면서 직접 그 운동복을 입고 그 운동화를 신고 하시다 보니까 평소 불편하고 좀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 사업을 런칭하게 된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이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혼자 탔어요.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사람들과 같이 타고 싶다라고 해서 동호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타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부속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신기한 게 꼭 그런 동호회에는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 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러면 그 업종에 계신 분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연치 않게 거래처나 공정을 알 수도 있고 수입처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경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다양한 장소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아이템 선정할 때 아이디어로 저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운 좋은 분들은 어디 갔는데 누굴 만났는데 뭘 하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험 하시다가 저에게 나중에 아이디어로 돌아온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많은 곳에서, 특히 취미 활동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